자, 이번 시간에는 그 민족 문화 수호 운동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는 식민 통치를 합리화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의 어떤 열등감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 식민사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역사 왜곡들을 이제 진행해 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 식민사학의 핵심은 이제 정체성론, 타율성론, 당파성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체성론 같은 경우는 조선은 고대 국가부터 19세기까지 여전히 고대 사회에 머물러 있었다. 전혀 발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정체성론이고, 타율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 이 주변 국가의 영향 속에서 변화 발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타율성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파성론 같은 경우는 조선에서의 등당을 당쟁으로 보면서 대립, 분열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이었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식민사학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를 해서 이제 37권이나 되는 조선사를 편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식민사학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이제 역사학을 수립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이제 민족주의 사학이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이분을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요.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다음 정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한국 통사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식민지가 되었으며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사서를 편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채호 선생은 이제 일명 이제 난가 사상, 우리의 전통 사상은 난가 사상이라고 해서 일본의 식민사학이나 그다음에 그 흔히 이제 사대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고대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집중하셔서 조선 상고사나 조선사 연구초 이런 것들을 이제 편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인보 선생은 이제 를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1930년대 가면 정인보 선생과 그다음 문일평 선생, 그다음 안지홍 선생 이 이제 분들이 중심이 돼서 조선학 운동을 이제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분들은 조선 후기에 있었던 실학을 이제 주목을 하면서 결국 이제 우리 문화에 대한 우리 문화의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 것들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을 하게 되고 그걸 이제 확대시켜 나가게 되었던 거죠. 자, 이런 이제 민족주의 사학의 한 부류가 있었다면 또 한편에서는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경제사학을 통해서 식민사학을 극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백남은 선생이고요. 그래서 백남은 선생은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발전도 세계사의 역사 발전하고 다르지 않다, 같이 간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론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일제가 식민사학에서 주장하는 이 정체성론을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담은 조선사회 경제사 이것들을 이제 편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역사는 실증이다 라고 해서 실증주의 역사학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병도 손진태 선생이고요. 그래서 진단학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역사의 실증주의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역사뿐만 아니라 국어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민족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 조선어 연구회에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한글날이라고 얘기하는 각야날 이것들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잡지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창간을 해서 우리 이제 국어를 보급하거나 확대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선어 연구회가 이제 좀 더 확대 개편하는 것이 1931년에 조선어학회인 거고요. 이 조선어학회는 이윤배 선생과 최원배 선생이 주도해서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어학회에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그 다음에 표준어와 외래어 표기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우리말 큰 사전 이 편찬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문제는 뭐 일본이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일제 탄압위에서 이 큰 사전 편찬은 결국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42년에 가면 일제가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 조선어학회 소속돼 있던 회원들을 체포를 하게 되는 거고, 이 학회를 이제 강제 해산시킴으로 인해서 조선어 교육도 활기를 띠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노래를 합니다. 특히 이제 1930, 40년대에 가면 민족 말살, 그 다음에 뭐 전시체제 이렇게 하면서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국어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들은 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교 활동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크게 이제 흔히 말하는 3.1운동을 이끌어갔던 불교, 그 다음에 천도교,
개신교 뭐 이렇게 이제 꼽을 수 있는데, 일단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일제가 이제 사찰령을 만들어 가지고 불교로 탄압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 사찰령 폐지를 주장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고, 그런 움직임들을 하기 위해서 조선불교 유신회가 조직이 되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용운 스님 같은 분들이 이제 이런 민족 해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일명 이제 계몽, 그 다음에 이제 문화사업, 이런 이제 의료 이런 것들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1930년대 가면 신사참배를 운동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운동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뭐 양로원이나 고아원들 이렇게 이제 복지 운동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나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일부 교도들이 만주에서 의민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항일 무장투쟁으로까지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이제 활동들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당군을 이제 숭배하는 대종교 같은 경우에는 흔히말 이제 나철을 중심으로 해서 대종교를 만들게 되고, 특히 이제 이 대종교는 이제 자기네 그 종단을 아예 북한도로 옮겨서 거기에 이제 중광단을 만들어서 그 적극적인 무장투쟁 운동에 나서게 되는 거죠.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린이나 여성, 뭐 개벽 이런 이제 잡지들을 통해 가지고 계몽 운동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불교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원불교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뭐 근검 전략, 뭐 이런 식의 어떤 새생활 운동,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운동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계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항일 운동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학과 이제 예술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1920년대에 가면 이제 일명 이제 문학 쪽에서는 이 동인지가 많이 발간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20년대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이제 신경향파 문학, 즉 이제 카프가 이제 결성이 되게 되고, 이제 그러한 이제 사회주의 이 사상을 담은 문학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년대 가면 이제 저항 문학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육사, 윤동주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저항 문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연극에서는 토월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극예술연구회에서 이제 이런 신극 운동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1920년대 진행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는 나홍규가 이제 아리랑, 1926년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예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사람은 이제 간송 전형필 선생인 거죠. 자, 이 간송 전형필 선생은 쉽게 말하면 일본에 의해서 일제가 이제 우리 문화재를 끊임없이 수탈해가고 이제 가져가고 훼손하고 있었던데, 이런 문화재들을 다시 수집하고 그 다음에 보존하는 그런데 이제 앞장섰던 분이 이 전형필 선생입니다. 특히 이제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훈민저금 해례본을 이제 무려 집 한 채 값을 주고 이제 구입을 하셔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한글 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되고, 그 외에 많은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시죠. 그다음에 뭐 스포츠에서는 송기정 선수를 꼽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창남이라고 하는 비행사, 이런 분들도 이제 어떤 이런 활동을 했던 분들로 이름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식민사회 극복뿐만 아니라 문학과 예술에서도 민족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다음에 민족 문화를 소화하기 위한 운동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